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10년을 살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이혼 다음 날 시어머니는 30억 원 빚 보증서를 유나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책임져라. 그때 유나는 차분히 서류를 훑어보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능한 며느리가 끝까지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몇 달 후 그 확신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며느리의 진짜 정체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이혼 다음 날 30억이 던져지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다음 날 오후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집에 와. 박정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남남인데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남이라니 10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어서 와. 박정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후 유나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임이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거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지만 유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박정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대출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연대보증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보증인 란에 유나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이런 걸 했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억이야. 도연이 사업하면서 진 빚. 박정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도연이 사업 도우면서 서류 정리도 하고 그랬잖아. 유나는 서류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계약 날짜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날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날짜 좀 보세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정임이 유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10년을 살면서 도연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거야.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유나가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죠. 왜 저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네가 며느리였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 박정임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증인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써 있었지만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증명할 수 있어? 박정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네가 우리 집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은행 서류도 정리하고 계약서도 검토하고. 유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도연의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각종 서류 정리는 유나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항상 배제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류 정리만 했어요. 보증인이 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말이야 좋지. 지금 와서 발뺌하려고? 박정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야? 진짜 제가 보증인인지, 이 빚이 정말 도연 씨 것인지. 유나가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어차피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빨리 해결하자. 박정임이 유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서재 구석에 있던 파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리했던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출력한 종이들, 이메일을 프린트한 것들, 계약서 사본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중에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자금 흐름을 정리한 엑셀 파일에는 유나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거래처 실체 확인 필요 계좌, 이체 내역, 이상함 세금 계산서 누락. 당시에는 단순히 업무상 의문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유나는 오늘 받은 대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이 회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로 이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유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정임이었습니다. 유나야, 생각 다 했지? 내일까지 답 줘. 어머니, 하루로는 부족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뭐가 더 필요해? 간단한 일인데. 간단하지 않아요. 30억이에요, 30억.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일주일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박정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지금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나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서초동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접수 직원이 유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날 전 시어머니가 이걸 가져왔어요. 유나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 원 연대보증이군요. 서명이 본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필체가 달라요. 그럼 위조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부인께서 실제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셨다면 대리 서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혼합의 이틀 전에 대출을 받았네요.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은행에서 대출 과정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도 파악하시고요. 유나는 법무법인을 나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내역 조회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유나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보증인으로 등록된 게 맞네요. 작년 10월부터 3건의 대출이 있습니다. 3건이요? 하나가 아니라요? 유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총 30억 원이지만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았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은 8개월 전, 두 번째는 5개월 전, 세 번째는 이혼합의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한 번도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대리인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거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8개월 전 유나가 도연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이 거래처 실체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괜찮다. 신경 쓸 필요 없어. 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맞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도 누락된 게 많고요. 역시 도연의 답장은 회피적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깊이 파지 마. 유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막힐 때마다 새로운 대출이 나갔다는 것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임이었습니다. 유나야, 어떻게 생각해 봤어?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또 그 소리야? 네가 회사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일은 했지만 중요한 건 항상 저를 빼놓으셨잖아요. 유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빼놓기는 뭘 빼놨어? 네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게 당연하죠. 네가 알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박정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쨌든 내 이름으로 된 보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박정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너 정말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야? 발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야,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그냥 넘어가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관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금이 이상한 경로로 움직인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부 거래는 실체가 없는 회사를 거쳐갔습니다. 유나는 그때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자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6개월 전 보고서를 완성한 후 도연에게 보여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바쁘다며 나중에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컴퓨터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 중에서 그 보고서의 다른 버전을 발견했습니다. 더 자세하고 더 위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해. 네가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소문낼 수도 있어.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넌 우리를 법정에 세우려고? 10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고? 박정임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박정임이 이렇게 확신에 찬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유나가 끝까지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과거 프로젝트 파일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준석 금융 컨설팅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2년 전 도연의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준석은 회사 자금 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부인이 실무를 담당한다며 유나를 소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대표 부인 서윤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서윤아 씨. 물론 기억해요. 웬일이세요? 이준석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죠.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유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이준석은 유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도연이와 이혼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락하신 건가요? 유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이준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주세요. 이준석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억 연대보증이요? 언제 하신 건가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서명도 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위조겠네요. 근데 이 회사 이름. 이준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뭔가 이상해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금을 여러 계열사로 돌리면서 실제 책임자를 숨기는 수법이었어요. 이준석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맞네요. 이 회사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김도연 대표 회사와 거래한 이 업체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서윤아 씨, 혹시 당시 회사 실무를 많이 담당하셨나요? 네, 거의 모든 서류를 제가 정리했어요. 이준석이 유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자금 흐름도 파악하고 계셨겠네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배제당했어요. 배제당했다고요? 그게 이상해요. 이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는 서윤아 씨가 핵심 실무자였는데요. 그때는 그랬지만 점점 빼놓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당시 받았던 자료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정말요? 네, 사무실에 있어요. 지금 가보시겠어요? 유나는 이준석을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준석이 파일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도연 회사 관련 자료들이에요. 유나는 파일을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건데요. 맞아요. 당시 서윤아 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보냈다고요? 언제요? 2년 전 투자 검토할 때요. 자금 구조 분석 보고서였어요. 유나는 그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작성한 것이었지만 제출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걸 제출한 기억이 없는데요. 김도연 대표가 부인 명의로 보내셨어요. 당시 실무는 부인이 담당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준석이 이메일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신자는 유나의 이메일 주소였지만 유나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이메일을 사용한 모양이네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정말 잘 작성하셨어요. 이준석이 칭찬했습니다. 위험 요소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셨거든요. 특히 이 부분. 이준석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자금 이동 경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이라고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썼나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준석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재 거래 구조로는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연이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보고서 때문에 투자가 무산됐거든요. 이준석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투자가 무산됐다고요? 네, 투자자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유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임이었습니다. 유나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일 보고 있어요. 무슨 일? 혹시 우리 일 때문에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박정임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 요즘 이상해. 변호사도 만나고 은행도 다니고. 당연하죠. 30억이나 되는 빚인데.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유나야, 너 혹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고발이요? 왜 제가 고발을 해요? 그럼 다행이고. 빨리 해결하자. 박정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석이 유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이준석이 조언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건은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요. 유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이준석과 함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준석의 사무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2년 전 보고서와 현재 대출 구조가 정확히 일치해요. 이준석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된 거네요. 유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런데 김도연 대표가 무시한 거죠. 아니에요. 무시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다는 거죠? 제가 위험하다고 한 바로 그 구조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고요. 이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위 서류와 자금 세탁 의혹으로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큰일 나는 거죠? 이미 큰일 난 거예요. 서윤아 씨만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이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하면 받아줄까요? 당연히 받아주죠. 서윤아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핵심 정보 제공자예요. 핵심 정보 제공자요? 네,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유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연의 부인으로 박정임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나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이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그 주 금요일 유나는 금융감독원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서윤아라는 이름이 신고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죠? 저는 골드에셋 투자회사 김 과장입니다. 네, 어떻게 제 번호를? 이준석 대표님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상담이요? 자금 구조 분석 건으로요. 저희가 검토 중인 회사가 있는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서요.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님이 서윤아 씨 실력을 극찬하셨어요. 2년 전 보고서도 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유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시간당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업계 표준대로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30만 원 어떠세요? 유나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옷장 깊숙이 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입어본 정장이 아직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유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들어가도 되겠어? 어머니, 왜 갑자기? 할 얘기가 있어서. 박정임이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유나야,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일 찾아보고 있어요. 무슨 일? 컨설팅 일이요. 박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컨설팅이라니,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 저도 할 줄 아는 일이 있어요. 10년 동안 집에서 애들 밥만 차려줬으면서 무슨 컨설팅이야.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많이 했잖아요. 회사 일은 도연이 시켜서 한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박정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일이에요. 유나야, 정신 차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어머니들보다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박정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사실이잖아요. 30억 빚도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시면서. 너 정말 끝까지 우길 거야? 박정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 도연 씨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지. 박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고발했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정임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후회할 거야. 우리가 만만한 줄 아냐? 어머니야말로 후회하실 거예요. 박정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유나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윤아 씨, 신고하신 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부 거래에서 불법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 연대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위조 서명으로 판명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윤아 씨 것이 아닌 게 확실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서윤아 씨가 제출해 주신 보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조사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하셨더라고요. 오히려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유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도연 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 수사기관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금 세탁과 서류 위조 혐의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이준석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네요. 이준석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서윤아 씨 실력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주부터 유나는 본격적으로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골드에셋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윤아 씨, 정말 꼼꼼하게 잘 분석해 주셨어요. 골드에셋 김 과장이 만족해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도 세 번째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유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그만 오피스텔이었지만 유나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에 서유나 금융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유나는 새로운 고객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자금 구조를 점검해 주세요. 40대 여성 사업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남편이 관여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유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결정에서는 항상 저를 빼놓아요. 당신이 알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유나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릴게요. 정말요? 혼자서는 너무 막막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상담을 마친 후 유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검은 정장과 달리 밝은 회색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유나 씨, 축하해요. 제 후배가 유나 씨 소문 들었대요. 무슨 소문이요? 실력 있는 금융 컨설턴트가 나타났다고요. 벌써 업계에 알려졌어요. 유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알려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던 때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유나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박정임이나 도연으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사 때문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워할 시간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경제 뉴스에서 금융범죄 단속 강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나의 신고건도 그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유나는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테이크아웃이세요? 네.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도착한 유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컨설턴트 서유나였습니다. 한 달간의 평온이 깨진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연 대표 회사 자금 세탁 의혹으로 수사 착수, 보증인 논란도 일어 화면에 유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알려진 전 부인 서유나 씨는 현재 금융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유나는 급히 TV를 껐습니다. 바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 씨, 뉴스 봤어요? 이준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어떡하죠? 일단 침착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까 정정 요구하면 돼요. 하지만 이미 방송이 나갔는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언론사에 연락해 볼게요. 1시간 후 골드에셋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씨, 죄송한데 당분간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미안해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뉴스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유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들로부터도 비슷한 연락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오후에 두 곳에서 더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계약 중단 통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서윤아 씨. 다른 때였다면 괜찮은데. 언론에 나온 이상 조심스러워서요. 유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박정임이었습니다. 유나야, 문 열어. 유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무가 뭐예요? 할 얘기가 있어. 문 열어라. 인터폰으로도 충분히 들려요. 박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나야, 네가 뉴스에 나와서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제가 뭘 했는데요? 네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피해자라고 나왔는데요. 피해자든 뭐든 우리 가족 이름이 더럽혀졌어. 유나는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뭐라고? 30억을 제게 떠넘길 때는 가족 생각 안 하셨잖아요. 박정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쨌든 네가 책임져야 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요? 도연이가 지금 큰일 났어.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유나는 안타깝긴 했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연 씨가 잘못한 결과예요. 그래도 예전에 부부였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매정한 건 어머니들이에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임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아파. 뭐가 아프세요? 심장이 이상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도연이가 바빠서. 유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19 부르세요. 119는 너무 대단하고 그냥 네가 같이 가줘. 어머니, 저희 이제 남남이에요. 10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나? 유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아니면 도연 씨한테 연락하시고요.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박정임의 목소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유나가 인터폰을 껐습니다. 박정임은 한참 더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이준석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최악이었어요. 계약이 다 취소됐어요. 일시적일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유나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섞였습니다. 확신해요. 서윤아 씨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릴 거예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 이준석이 격려했습니다. 근데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누가 준 걸까요? 아마 김도연 측에서 책임 회피 차원에서 흘린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하네요. 유나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언제쯤 해결될까요? 길지 않을 거예요. 1~2달 정도? 유나는 그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얻은 자유였습니다. 이준석이 돌아간 후 유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2주가 지난 후 유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윤아 씨,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출처를 찾았어요. 유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구요? 김도연 측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더군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사들의 정정보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연 회사 내부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어떤 증거요? 서윤아 씨 서명을 위조한 과정이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음이요? 네,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어요. 김도연 대표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이가 직접 지시했다고요? 네, 그리고 박정임 씨가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어요. 유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정임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쯤 정정 보도가 나갈까요?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이준석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이준석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일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벌써 몇 군데서 연락 왔어요. 정정 보도만 나가면 계약 재개하겠다고요. 이준석의 말에 유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저녁 뉴스에서 정정 보도가 나갔습니다. 지난달 보도된 김도연 회사 연대보증 관련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서윤아 씨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 행위를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나는 TV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도연 대표와 모친 박정임 씨는 허위 서류 작성과 정보 왜곡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씨, 정말 죄송했어요. 계약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골드에셋 김 과장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올려드릴게요.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사과와 함께 계약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유나의 일정은 다시 꽉 찼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이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해져서 다행이에요.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 주 금요일 유나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이전보다 2배 큰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도 1명 뽑았습니다. 사장님, 첫 출근이에요. 20대 후반의 김미진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니 그냥 유나 씨라고 불러요. 네, 유나 씨.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사무실에서 유나는 첫 회의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서윤아 씨 평판을 들었어요. 정말 꼼꼼하시다면서요? 50대 임원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소지가 있는 거래는 확실히 걸러내 주세요. 그런 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유나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혼자 웃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뉴스를 봤는데
도연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정임도 함께 조사받는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대신 유나는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3개나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이준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네요. 유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야경이었습니다. 유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정말 서유나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금융 컨설턴트 서유나로. 6개월이 흐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자금 세탁과 서류 위조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박정임은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유나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사전에 경고한 구조 설계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다음 날 박정임은 혼자 법원 기록 열람실을 찾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 기록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박정임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박정임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박정임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건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인 서유나의 제보로 시작된 사건. 박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인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유나가 작성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날짜로 되어 있는 자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정임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금 구조는 향후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은 자금 세탁으로 해석될 수 있음 투명한 거래 구조로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발생 예상. 박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유나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이준석의 증언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유나 씨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김도연 대표가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나 씨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박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무능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유나가 실제로는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검찰의 논고가 있었습니다. 서유나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범죄 예방에 기여한 전문가입니다. 피고인들이 서유나의 전문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유나의 용기 있는 신고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30억을 유나에게 떠넘기려 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유나의 표정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표이 아니라 차분히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임은 열람실을 나와 법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간 유나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었습니다. 서유나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유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아의 회사는 10명의 직원을 둔 제법 큰 규모가 됐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서윤아 금융 컨설팅이라는 간판 대신 YA 파이낸셜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아의 이니셜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김미진이 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일정 확인드려요. 네, 말해보세요. 오전에 삼성 계열사 미팅, 오후에 신한은행 자문회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료 준비는 됐죠?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윤아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준석이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새 사무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윤아 씨 실력이죠. 저는 기회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윤아와 이준석은 창가에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때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셨네요. 윤아는 웃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자산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밝은 미소. 윤아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박정임이 30억 서류를 던지던 그날. 그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아 씨, 저는 최근에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사업빚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윤아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세요? 사무실로 오세요. 꼭 도와드릴게요. 윤아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전문가 서윤아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서윤아였습니다. 클로징 멘트. 윤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10년간 시댁에서 무능한 며느리로 취급받았던 그녀가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30억 원의 빚을 떠넘기려 했던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법원 기록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며느리의 용기 있는 신고로 더 큰 범죄가 막아졌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와 희생 강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참아온 한 여성의 반전서사. 윤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아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